안녕하세요. 여우별의 기짱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제가 어저께까지 다 완독을 한 금지된 장난이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이 금지된 장난이라는 책은 저는 읽고 나서 알았는데 영화로도 개봉했더라고요. 일본의 천년돌이라는 하시모토 칸나라는 여자가 주인공 역할을 맡은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은 그 영화는 그 일본의 유명한 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링 감독이 메가톤을 잡은 그런 영화라고 해서 유명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망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의 감독이라서 많이 홍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정작 흥행 실패한 그런 영화였었고, 오늘 제가 리뷰할 거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라서 환절기잖아요. 지금 제가 코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눈물도 많이 나고 오늘 얼굴이 다 간지럽고 코가 너무너무 간지럽고 콧물이 나고 하니까 영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막 간지럽다, 긁고 싶다. 그래서 조금 애로움이 많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보이시죠? 요 타이틀 이미지가 이렇게 무덤가에 손이 있어요. 그래서 금지된 장난이라는 멘트가 써있는데 책에는 그런 장난을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됐다 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적혀있고, 시미즈 가루마라는 사람이 지은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일본 판매 10만 부 돌파 링의 나카다 히데오 감독, 그리고 하시모토 칸나, 아까 말했던 천년돌 그 여자가 주연이고 그런 영화가 개봉을 했었다. 제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그런 한 줄로 요약을 해봤는데, 그거 아니? 땅의 신체 일부를 묻고 주문을 외면은 죽은 존재가 살아난단다. 엘로임 에사임, 엄마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런 카피라이터 문구 한 줄로 정리해봤고요. 이게 책의 주요 내용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부터 할게요. 등장인물은 히로코라는 하시모토 칸나가 맡은 역할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5년 전에 이게 제가 제 기억에 의존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은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억나는 대로 썼어요.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어떤 5년 전 불길한 사건을 겪은 후에 평범한 직장인에서 카메라맨으로 직업을 변경을 했대요. 불길한 사건을 겪은 후에 이 여자가, 이건 나중에, 처음에 소개는 안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신병원에 한 5년 동안 감금이 돼 있어요. 지금 작중의 나이가 20대 후반이거든요. 엄청 어렸을 나이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직업을 변경한 후로는 화장도 하지 않고 되게 털털하게 하고 다니고, 카메라맨이다 보니까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어떤 현장이든 막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기자 같은 느낌? 글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리랜서다 보니까 뭔가 잡일을 다 한다고 하네요. 털털하게 행동하지만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젊고 어리기 때문에 10대 후반이어서. 그리고 나오토는 히로코의 전 직장 선배였대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약간 주인공? 보통 책의 카피라이터 문구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주요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한 큰 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인공은 히로코라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데 그렇게 많이 능동적인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서 읽어보면 히로코가 주인공이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직장 선배였고, 히로코의 직장 선배였고, 히로코가 회사를 다녔을 때 상사한테 그 성희롱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밤에 일을 하는데 넌 남아 이러놓고 밤에 단 둘이만 남게 해서 은근슬쩍 이상한 멘트를 친다든지 만지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 성희롱을 당할 뻔할 때 이 나오코가 구해준 적이 있대요. 그 당시에는 이 나오코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약간 털털하고 활발하고 그런 되게 능력 있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구해준 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유부남인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마음만 생긴 거야. 뭔가 둘이 썸을 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인이 임신하고 난 후에 남자가 철벽을 쳐서 히로코는 이제 마음을 접게 돼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불륜이라고 할 만큼 그냥 마음이 조금 호감이 있었다 해서 끝나는 그런 관계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둘이 조금 호감이 있었다. 이 맥락이 이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했고요. 아내인 미유키는 미유키랑 정반대인 활발하고 긍정적인 모습의 히로코에게 약간 호감을 갖게 됐대요. 하지만 아내의 임신 소식에 바로 마음을 접는다. 그 미유키가 나오코의 부인인데 나오토의 되게 미녀인데 어쩐지 되게 말이 없고 음습해 보여요. 되게 조금 좋게 말하면 얌전하고 어른스럽지만 나쁘게 말하면 뭔가 사람이 꿍하고 말도 없고 되게 어두워 보이고 미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조금 약간 불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고요. 나오토와 도심 외곽으로 2층 집을 지어서 그 부인이 임신을 했다 그랬죠? 아들을 낳고 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졸음운전하던 어떤 대형 트럭에 치여서 사망을 하게 돼요. 제가 졸음운전인지 음주운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졸음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토는 나오토와 미유키의 아들이에요. 그때 약간 히로코랑 썸을 탈까? 약간 호감이 있었을 때 미유키가 임신을 하게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둘은 좀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미유키의 아들로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엄마를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은 후에 엄마를 되살리겠다며 무덤을 만들어서 그 엄마가 트럭에 치였잖아요. 그럼 되게 많이 산산조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 산산조각 난 잔해에서 엄마의 손가락을 가지고 와서 마당에다 엄마의 손가락을 묻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전에 한번 도마뱀 죽었을 때 도마뱀이 마당에 나왔을 때 아들이 잡으려고 했는데 꼬리를 자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꼬리를 도마뱀 꼬리 자랐는데 살아나요? 괜찮아요? 라고 물으니까 도마뱀은 괜찮아. 그러면 꼬리로도 도마뱀이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빠가 땅에다 묻으면은 도마뱀이 살아날 거야 라고 해서 땅에 묻었는데 엘라임 에사임이라는 주문을 외우면 살아날 거야. 매일매일 물을 줘야 해 라고 얘기를 해서 아들이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주문을 외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살아있는 도마뱀을 거기다가 몰래 감춰두고 도마뱀이 살아났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당에다 손가락을 묻어서 매일매일 주문을 외웁니다. 엘로힘 일사임. 엄마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4명의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아내 미유키와 아들 하루토와 도심 외곽에 있는 새로 장만한 집에서 가족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나오토의 아무 걱정 없던 행복한 나날은 아내 미유키가 졸음운전하는 트럭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무너지게 된다. 아내의 참혹한 시신을 마주하며 정신이 잃었을 때쯤 아들 하루토가 사고 현장에서 몰래 가져온 아내의 잘린 손가락, 얼마 전 나오토가 땅에 신체 일부를 묻으면 새로 살아난다는 도마뱀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고 있던 하루토는
엄마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당에 미유키의 손가락을 묶고 매일매일 마당 앞에서 주문을 외운다. 헬로이 메사임, 엄마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히로코가 다시 나오는데, 히로코는 프리랜서의 기자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주변에 맴도는 등 불길한 느낌이 시달리게 돼요. 그러던 중 가시와바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송국 소속인가 봐요. 부탁받은 심령스타 구마사에 대한 촬영의 카메라맨으로 대타로 나오게 돼요. 가시와바라가 너무 부탁을 해서 제발 나와달라고. 평소에 심령술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히로코는 거절할 생각이었지만 가시와바라의 강력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하게 되면서 그때 구사마가 네 주위에 안 좋은 것이 있어. 그냥 두면 너 죽을 거야. 죽기 싫으면 날 찾아와. 라면서 명함을 주고 가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히로코가 불안해지겠죠? 근데 그 전부터 약간 자기 집에 불안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불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컴퓨터 화면에서 개미가 나온다든지 창문에 까마귀가 부딪혀서 죽는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사마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구사마에 찾아갔는데 구사마에게 어떤 지금 너 뒤에 있는 존재가 너무 커져서 자기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그 영능력자인 구사마도 죽게 돼요. 결국엔. 그 후 불안에 떨다가 우연히 마야라는 옛날에 같이 일했었던 여자애가 찾아오는데 나오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오토 상사가 요즘에 이상해. 나오토 씨가 회사도 잘 안 나오고 병가를 냈는데 소식이 없어. 그 전에 나오토 부인이 죽어서 그 충격으로 병가를 냈는데 그 이후로 말이 없어지더니 회사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 병가를 냈는데 나는 나오토 씨랑 친하지 않으니까 뭔가 좀 찾아가기가 좀 그러니까 너가 한번 가봐. 이런 이유로 나오토의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토의 집을 방문하면서 뭔가 그 집이 뭔가 되게 음습하고 어둡고 불길한 예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던 그 어두운 존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유키임을 알게 돼요. 왜냐면 그 아들이 우리 엄마 보여줄게요 하면서 집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줌마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 나오토를 찾고 있는데 나오토 씨 이 근처에 사신이라고 했는데 나오토 씨 우리 아빠예요. 우리 엄마 보여줄까요? 하면서 집을 쫓아가게 됐는데 그 집이 엄청 껌껌하고 불도 안 들어오고 막 쓰레기 천지에다가 담장도 막 쌓아놓고 사람들도 그 집에 가지마. 그 집 이상해. 이상한 소문도 들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이상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우리 엄마 보여줄게요 하고 마당으로 가더니 엄마 친구가 왔어요 라고 하는데 그 나오토가 나오면서 그 마당에 있는 베란다 같은 데죠? 그 문을 확 닫아버리고 보여주질 않아요. 뭔가 마당에서 뭔가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 창문이 약간 신문지 같은 걸로 막 안 보이게끔 막아놨거든요. 아무튼 이게 끝에 가면은 뭔가 반전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 내용은 그 어둠의 힘을 빌린 미유키한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겁도 많고 찌질하고 게다가 나이도 제일 많아요. 음침하고 무능력하고 모든 사건 발달의 원흉 나오토를 미유키도 그렇고 히로코도 그렇고 둘 다 서로 사랑한다고 난립니다. 도대체 왜 사랑을 하는 걸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함이 느껴지는 소설이에요.
나오토는 그동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히로코에게 잠깐 마음이 설렜을 때도 사실 불리는 아니었거든요. 나오토도 잠깐 미유키와 서먹해졌을 때 약간 미유키는 어둡고 약간 말이 없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했었잖아요. 미유키에게도 이유는 있어요. 영적으로 영감이 되게 탁월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막 왕따 같은 것도 겪고 쟤랑 같이 있으면 저주받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실제로 자기랑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답답해지고 조용해지고 음침해지는 성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그렇게 깊게 딥하게 나오지는 않고 그런 일이 있었대 라는 흘러가는 식으로 잠깐의 설명을 해주고 말아요. 소설 안에서는 보통 린 같은 경우에서는 사다코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랬는지 서사를 길게 얘기해 주잖아요. 미유키도 링의 사다코하고 비슷한 그런 포지션인데 서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약간 미유키와 서먹해진 관계였을 때 히로코가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이니까 잠깐 약간 마음이 갔대요. 근데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그때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정정했더라면은 미유키가 뭔가 속으로 이렇게 불안감을 쌓고 약간 의부증 같은 이상한 형태로 귀신이 되진 않았겠죠. 아무 죄 없는 히로코가 이상한 영적인 괴롭힘을 엄청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서 5년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실제로 둘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리 뭐 둘이 서로 내통하고 손을 잡고 관계까지 간 사이가 아니더라도 마음적으로 통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치기에는 너무 심한 벌을 받은 거죠. 인간적인 호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은 좋은 상사구나 뭐 이런 정도일 수도 있었는데 너무 갔어요. 미유키가 미친년 취급당하고 정신병에 갇히고 앞날이 창창한 20대 여자였는데 아니 사람 죽인 사람도 사람 죽인 청소년 촉법소년도 이렇게까지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미유키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가엾죠. 졸음운전 때문에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미유키가 약간 히로코보다는 나이가 있지만 미유키도 젊은 여성인데 죽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결혼을 일찍 하니까 고작 30대 초반? 둘이 비슷한 나이일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처음에는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수십 번 밤마다 목숨을 위협당하는 히로코는 그 와중에 나오토를 구해주려고 했어요. 살아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서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미유키였던 존재에게 뒤쫓기고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나오토를 구하려고 도망다니고 막 나오토가 집에서 끌어내면서 막 산으로 도망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몰래 막 산으로 도망다니고 나오토가 정신을 못 차리고 미유키 미안해 이러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막 데리고 도망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장면만 봐도 고구마 100만 개 먹습니다. 쟤를 도대체 왜 데리고 도망다니냐. 일단 히로코가 나오토의 집을 두 번째 찾아간 이유는 첫 번째에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의 원흉이 미유키였다라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에서는 가와시마라? 아무튼 그 사람이 이 원흉을 제거하려면은 미유키를 태우면 돼요. 그 손가락을 불에 태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미유키를 태우러 갔다가 지금 쫓기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산속을 막 헤매다가 미유키에게 죽기 직전 사망까지 몰고 가는 미유키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히로코의 사망 원인 최종 빌런이 나오토인 거죠. 왜 소설 속 여자들은 저 한심해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나오코라는 남자, 무능력하고 하다못해 되게 찌질해 보이기까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것이 모성모능이라면 저는 아이를 낳아도 모성모능 따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성모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모성모능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 여자의 특징일까? 아니면 일본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를 희망사항으로 그려놓은 것일까? 제가 봤을 땐 후자입니다. 작가가 남자일까? 아무튼 이 책에서 나오토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장면이 있는데요. 되게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미유키한테 목숨을 위협받던 상황에 무능력하게 미유키 미안해 징징대는 걸 이렇게 히로코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산으로 들어가다가 신사를 발견해요. 왠지 이 신사에 뭔가 심리적으로 여긴 안전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숨어 들어가서 미유키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둘이 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나오토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이렇게 앉은 다음에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빌빌대고 있는 남자를 보니까 뭐하러 이 남자를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있지? 근데 그 상황에서 히로코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사랑이 생겨요. 이 남자랑 같이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너무 좋다.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다. 어쩌면 급박한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남녀가 함께 있으면 사랑을 느낀다던데 뭐 그런 걸 노린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서 막 히로코가 나오토의 어깨를 기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미유키의 분노가 아이러니하게도 둘은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도 없이 스치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인연이었는데 오히려 미유키가 둘의 사랑을 더 불짚은 건 아닌가? 히로코의 마음의 불을 더 지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5년 전에 히로코가 막 저주를 받고 알 수 없는 그런 사악한 힘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도 나오토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미유키는 그런 여자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되게 역정을 내면서 되게 무정했던 그런 책임감 없는 남자였거든요. 다시 생각해봐도 진짜 별로죠. 근데 그 남자를 사랑한대요. 히로코가.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아들이 엄마 손가락을 묻었을 때도 이거 손가락 묻어도 살아나지 않아.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미유키가 살아있었을 때 도마뱀 꼬리를 묻었을 때 도마뱀 꼬리가 묻어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이때도 하루토가 이상해요. 하루 종일 물을 주면서 엘로힘 에사임 살아나라 살아나라 막 연금술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마당에서 밤새도록. 누가 봐도 조금 귀여운 게 아니라 음침하고 약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귀엽다고 얘기해요. 나오토가. 그때 바로 잡았으면은 하루토가 엄마의 손가락을 땅에 묻어서 엄마가 되살아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책에서 나오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진짜 그냥 되게 책임 회피 끝판왕. 말을 하지 않아. 말을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인데 말을 하지 않아서 일을 크게 벌려요. 말을 하지 않아서 미유키가 질투로 눈이 멀었고 말을 하지 않아서 나오토가 이상한 연금술을 했고 이거는 만화적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만든 만화적 설정이긴 하지만 자 이제 끝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 반전을 이야기할게요. 책을 읽으실 분은 이 대목은 안 보셔도 됩니다. 뭐냐면 사다코는 하루토였다가 반전입니다. 애초에 5년 전에 히로코를 괴롭혔던 건 미유키가 아니었고, 엄마를 되살아나게 한 건 미유키가 영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루토의 짓이었어요. 하루토 또한 엄마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루토가 이 능력이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다코는 하루토였던 거죠. 히로토가 하루토를 처음 만났던 게 되게 갓난 아기였거든요. 갓난 아기가 뭘 안다고 질투를 하고 저주를 하겠어요. 엄마의 부정적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흡수를 시킨 건데, 뭔가 힘이 더 세니까 그 힘이 더 빠르게 급속도로 퍼졌나봐요. 그래서 히로토도 그런 부정적인 기운에 시달리게 됐고, 엄마가 죽은 후에 하루토가 또 뭔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또 어둠의 힘을 또 뽑게 돼서 엄마를 되살리고 히로토를 죽이려 하고 나오토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됐던 이야기죠. 결론은 이 하루토도 죽어요. 되게 어이없이 죽는데 벼락을 맞고 죽어요. 신이 노하신 거죠. 인간 주제에 신의 힘에 대항하려고 해. 왜냐면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으니까 이건 신화적인 해석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해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언급이에요. 그리고 나오토는 하루토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또 이 사람은 정신이 반쯤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에서도 범인으로 집에 불을 질렀다는 범인으로 집에서 죽거든요. 하루토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왜냐면은 나오토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미유키를 죽이려고 해요. 모든 일의 원흉은 미유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유키 원흉인 손가락을 불에 태우면은 미유키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가스로 석유를 뿌리고 이제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하루토가 아빠 엄마 괴롭히지 마 어쩌저쩌 하다가 번개가 펑 터져가지고 하루토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인으로 오해를 받다가 얘가 약간 미친 것 같다, 정신이 나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정신병원에 보호 감호하는 처분으로 그렇게 해서 사건이 잇따르게 되는데, 문제는 나오토가 진짜 미칩니다. 여기서 나오토가 그때 하루토가 죽었을 때 집에서 하루토의 손가락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하루토의 손가락을 뒷산에다 묶고 엘로힘 메사임 하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노숙자처럼 수염은 길고 옷은 노숙자처럼 입고 때가 꼬질꼬질 해가지고 정신이 미쳐가지고 혼자서 막 맨날 엘로힘 메사임 엘로힘 메사임 미친 거죠. 그러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쩌면 후속편이 나올 수 있겠네요. 아니면 뭐 여운을 주려고 이렇게 끝을 맺었을 수도 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내용이 없겠냐? 그러면 재미는 없었어요. 비추천 읽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이 컨텐츠를 찍고 싶어서 열심히 읽었어요. 재미없습니다. 이게 몰입돼서 흡입력이 너무 강해서 재밌다 하면서 읽을 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제가 일본 공포소설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집 시리즈 있죠. 화가 마가 그래서 집이 3개였는데
미스다 신조? 그 사람이 쓴 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서 그런가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럼 오늘의 여우별의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